안녕하세요, 파란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에코프로를 잇는 차기 대장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게다가 포스코홀딩스는 지주사로서 거느리고 있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대단히 모호하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박순혁 작가님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하는 사람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튜브 세계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포스코 흑연응급제가 최강이라는 등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이 숫자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들과 근거를 통해 목표 가이드라인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펀더멘탈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것도 없지만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장기 투자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속기업보다도 구체적으로 사업부별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포스코홀딩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2차전지 사업부와 더불어 원자재인 리튬 채굴입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버틀러의 도표를 보시다시피 철강 부문의 매출 비중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2차전지를 투자하고 싶은데 강제로 철강 부문 사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영업부별로 잘라서 개별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철강, 배터리, 핵심 광물 원재료 3개 사업부로 전부 잘라서 포스코홀딩스를 밸류에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매출 비중도 가장 크고 포스코의 본업인 철강 사업 부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보기 위해 23년도 공시 자료와 20년도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철강 사업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철강 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2차전지의 구조적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지만 밸류에이션에 포함하여야 하기에 6년간의 철강 산업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의 철강 사업 부문 매출액은 최근 3년과 그 이전 3년의 추이도 사뭇 다른 경향성을 보입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약 2배가량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로 인한 영업이익 역시 직전 3년과 비교할 때 각각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밸류에이션에 철강 사업 부문을 넣어야 하지만 철강 부문은 워낙 경기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산입하겠습니다. 저는 철강 부문에서 창출되는 영업이익을 최근 6년간을 평균해서 영업이익을 연간으로 창출할 것으로 보고 2026년 밸류에이션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대값과 최소값인 2개 연도는 제외하고 4개 연도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평균값 3.2조의 데이터가 산출됩니다. 매출액 대비 마진율이 워낙 낮은 철강 산업이지만 향후에 연간 이 정도의 영업이익은 포스코가 망하지 않은 한 꾸준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철강 사업부의 밸류에이션에 있어 사이클 산업인 철강 산업을 구조적 성장주의 관점으로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적용하기보다는 월봉을 보면서 파악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부문 영업이익이 히트를 치던 2018년도와 2021년도에 주가가 고점을 찍었으며 이때 시가총액은 현재와 비슷한 대략 34조 원 정도입니다. 또한 철강 부문의 영업이익이 포스코홀딩스 전체 영업이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 당시 가격대는 대부분 철강 부문을 반영했다고 예상됩니다. 코스피 종합지수와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순환주답게 완벽히 코스피 지수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이다가 요 근래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됨에 따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4.5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때 시가총액 약 30조 원을 받았으며 8조 원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30조 원 정도의 가격 수준을 부여받았습니다. 심지어 8조 원의 이익을 달성했을 때는 아무거나 잡아도 2배 이상 오르던 유동성 공급 이후 엄청난 주식시장 호황기였습니다. 고무적인 성과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호황기에 8조 영업이익에 대한 평가가 지난 2018년도만도 못하다는 사실은 역시 한편으로 생각해볼 때 고 이종호 센터장님 말씀처럼 빅테크 기업이 점차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밸류에이션에서 사용할 철강 3.2조 영업이익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영업이익 멀티플 4배만 측정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철강에 대해서는 13조 원가량의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예로부터 포스코의 철강 산업에 대해 그리 후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포스코의 철강 산업이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캐시카우의 지위를 가지고 꾸준히 포스코의 본업으로 현 시점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13조 원의 밸류에이션을 산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밸류에이션이 완벽하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포스코의 현재 30조가량의 시가총액이 철강 100%, 2차전지 0%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13조 원에 더해 그 다음으로는 리튬 사업부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중의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큰 투자 매력도 중 하나는 바로 리튬 사업부를 비롯한 다양한 광물 채굴입니다. 얼마 전 포스코에서 사업별 생산 능력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포스코 리튬 사업부와 관련해서 30년까지의 밸류에이션과 26년까지의 밸류에이션에는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2030년까지 포스코 리튬 생산 목표치는 30만 톤을 넘어 40만 톤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2030년은 6년 뒤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인 26년을 기준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의 톤당 단가는 다음과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량으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기에 킬로그램당 $20 정도가 리튬의 최저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포스코의 리튬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북미 시장의 IRA 세부 법안으로 인해서 자유주의 진영인 대한민국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리튬의 가치는 중국산 리튬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후 추이를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이번 밸류에이션에서는 리튬 판가 $80를 적용하겠습니다.
당초 26년 계획은 16만 6천 톤이었으나 이번에 수정한 생산 계획은 9만 6천 톤입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회사에서 밝힌 생산 계획을 근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킬로그램당 단가 80달러를 적용하게 되면 환율 1350원을 적용할 시 원화로 톤당 단가는 1억 8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9만 6천 톤을 곱하면 30.3조의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리튬은 그 특성상 60% 혹은 70%까지 높은 영업이익률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0%의 영업이익률로 계산해보자면 26년 기준 리튬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6.18조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니켈도 같은 공식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니켈은 대략적으로 킬로그램당 단가가 20달러 선에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킬로그램당 단가 20달러를 적용하면 톤당 원화로 2,700만 원이 산출됩니다. 포스코에서 밝힌 26년 니켈 생산 목표치 4만 8천 톤을 여기에 곱하면 1.2조의 니켈 매출액이 나옵니다. 니켈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50%로 잡아서 계산해보면 니켈 영업이익은 0.6조가 산출됩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원자재인 리튬과 니켈의 영업이익을 합산하면 6.8조 원이며 여기에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줘서 계산해보면 136조 원의 광물사업부 밸류에이션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이 33조 원 정도라는 점과 앞서 살펴본 철강사업부의 밸류를 생각해볼 때 이는 막연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산출한 자료식에서 리튬 킬로그램당 단가를 전고점인 80달러가 아니고 그 절반인 40달러로 계산할 경우에는 리튬 약 3조 원의 영업이익이 산출되며 0.6조 니켈 부분을 더하면 74조 원의 밸류에이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6년이면 그래도 2년가량으로 먼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실지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별로 각자 다르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비롯한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포스코퓨처엠의 소재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입니다. 2달 전에 저는 포스코퓨처엠 밸류에이션에서 퓨처엠이 겪고 있는 N86 수율 등에 대한 문제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내용을 근거로 추정해보면 N86 수율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26년 기준 목표치를 44.5만 톤에서 39.5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N86으로의 전환에 역시나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추측해봅니다. 음극재 역시 계획을 당초 22만 톤에서 11만 톤으로 절반가량 목표를 축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 분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극재는 애당초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IRA 세부 법안으로 인해서 자유진영의 흑연 음극재는 포스코 퓨처엠 유일 생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리콘계 음극재는 몰라도 흑연 계통 음극재는 그 단가가 애당초 너무 낮기 때문에 음극재는 역시나 무거운 주가를 움직일 만큼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소재 핵심은 첫째도 양극재, 둘째도 양극재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정한 목표치를 기반으로 소재 사업부를 밸류에이션 해보면 양극재는 톤당 단가 6천만원, 음극재는 26년 계획분도 전부 27년으로 미루었기 때문에 11만 톤 모두 흑연계로 생각하고 850만원의 톤당 단가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천만원 곱하기 39만 5천 하면 23.7조 원의 양극재 매출액, 그리고 850만원 곱하기 11만 4천 톤 이렇게 하면 0.96조 원, 그러니까 대충 1조 원의 음극재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도합 24.7조 원의 매출액입니다. 여기에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정상 마진 수준 5%를 적용하면 1.23조의 이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로 계산을 해보면 양극재, 음극재 밸류에이션은 시가총액 24.7조 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전구체 24,000톤은 니켈 계산식에서 빠졌기 때문에 더해보면 전구체 2.4만 톤도 톤당 단가 2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주게 되면 4.8조의 사업부 밸류에이션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해서 어림잡아 편의상 26년 기준 30조 원의 시가총액을 포스코 퓨처엠 가이드라인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포스코 퓨처엠의 현재 시가총액은 21.6조입니다. 그렇다면 26년 목표 가이드라인이 30조이니 이 부분은 더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인 포스코홀딩스를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 지분이 59.72%로 편의상 60%로 계산해보면 퓨처엠에 대한 포스코의 지분 가치는 17.7조 원, 그러니까 약 18조 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 사업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합산해서 최종 26년 목표 가이드라인을 산출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포스코 퓨처엠 지분 가치 18조 원에 대해서 지주사 할인 50%를 적용하면 9조가 산출됩니다. 여기에 지주사 할인 50%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부 9조, 철강 사업부 13조, 리튬을 비롯한 광물은 136조 혹은 74조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액면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리튬 킬로그램당 단가 80달러를 적용할 때 시가총액이 158조 원이 산출되며 킬로그램당 단가 40달러를 가정할 때는 시가총액 96조 원이 산출됩니다. 이는 주당 약 113만 원에서 186만 원에 이르는 주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몰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퓨처엠보다는 압도적으로 매력적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영상 촬영일인 오늘 기준 1.5배 정도의 성장 여력밖에 없는데 반해 포스코홀딩스는 3배에서 4.5배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홀딩스는 사실상 국영 기업이다 보니까 배당도 성장주 중에서는 비교적 후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58조 원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비디오에서 회사가 밝힌 26년 목표치 겨우 리튬 96,000톤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했습니다. 30년까지 바라본다면 리튬 생산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톤을 넘어 40만 톤에 이를 것입니다. 정말 잠재력이 엄청난 기업입니다. 오늘 산출한 주당 113만원에서 186만원의 가이드라인은 긴 안목의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장기 투자가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는 저명한 월스트리트 투자의 대가들의 이론을 총집약하여 포스코홀딩스의 최적의 매수 타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차트상 아직 최적의 타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최고의 정보를 드릴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많은 차트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긴 투자 여정에 제가 항상 동행하면서 열심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딩방 따위 운영하지도 않고 오직 공부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이기에 그저 좋아요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